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피에르 루이의 여인과 인형을 원작으로 하는 섹시하고 도발적인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욕망의 모호한 대상인데요. 성욕을 매개로 한 남녀 간의 권력 관계를 그린 코믹한 풍자극이자 삶의 씁쓸한 비애가 섞인 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너무 간단하고 단선적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어느 늙은 남자가 여성에게 애타게 잠자리를 갈구하지만 뜻대로 쉬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여인 콘치타는 말 그대로 인형과 같은 설정으로 부르주아 집주인인 마티유와 하위 계급인 하녀 관계의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죠. 게다가 마티유는 50대 후 호라비인데 콘치타는 18살 처녀이기까지 하니 영화 속 콘치타는 마티유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욕정과 사랑에 대한 추상적 비유 그 자체라고나 할까요? 마티유는 남자이기 전에 계급이며 계급이기 전에 욕망입니다. 이 욕망 덩어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지만 욕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자의 성욕, 소유욕, 그리고 통제하고 관할하려는 강박이 있는 인물로 영화 속에서는 남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특정한 소유 공간에 주거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동이 자유로운 콘치타와는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콘치타는 마티유에게 계급과 부유에 대한 갈망과 마찬가지로 마티유에게서 사랑받기를 욕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티유와의 성관계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면 당신은 그때부터 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마티유의 욕망의 실패에서 오는 콘치타의 사디즘을 견뎌내면서도 사랑은 지속된다라는 점이 바로 이 영화를 흥미롭게 이끄는 서사의 힘입니다. 콘치타는 마티유에게 사랑받고 싶다면서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첫째로는 영화 속에서 콘치타는 처음으로 자신이 마티유의 소유 공간으로 진입하는 곳이 바로 7년 전에 그가 열렬히 사랑했던 그의 옛 부인의 방이라는 사실을 알자 매우 불쾌해하는데요. 이는 곧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주변의 모든 동성의 존재를 경멸하는 오이디푸스적 행동과 같은 양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콘치타가 하는 대사. 당신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날 거예요. 조금씩 진행되죠. 저는 당신 거예요. 뭘 더 바라시는 거죠? 를 통해서 콘치타의 사랑이 계급의 전복적 장치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화 전개와 별개로 뜬금없이 벌어지는 테러 상황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그녀가 테러에 대해 능동적인 위치에 서 있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즉 소유관계를 거부하는 콘치타와 마찬가지로 50대 능구렁이 마티유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그 역시 결혼에 대해 라고 하며 결혼을 부정합니다. 마티유는 결혼이라는 장치를 또 하나의 욕망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배하는 것인데요.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소유 혹은 그 반대, 즉 여성의 남성에 대한 소유가 성립되지만 콘치타는 성관계, 특히 소유관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아마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소유권은 사이에 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성적 충동이나 자신의 베푸는 행위에서 오는 우월감과 자기만족이 더 이상 타자로서의 충동이나 베품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와 일상이 되어버리는 일을 경계하는 것으로 남성으로서 솔직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겐 메워지지 않는 텅 빈 구멍이 있어서 욕망의 실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추구하기만 한다 라는 라캉의 말은 인생에서 욕망하는 것들은 과연 현실에서 추구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은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도달할 수 없는 욕망은 결핍을 드러나게 합니다. 감독인 브뉴엘은 붙잡으려는 쪽이나 붙잡히려는 쪽이나 결핍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 등장인물들로 원숙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콘치타 역을 한 여성은 2명이라는 점입니다. 1인 2역이 아닌 2인 1역이죠. 욕망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막힌 설정인 동시에 수시로 얼굴을 바꾸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이 여자들이야말로 잡힐 듯 잡히지 않은 욕망의 모호한 대상의 완벽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욕망의 삼각형 이론에 입각해서 이 영화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인공, 즉 주체가 욕망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제3자, 즉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한다라는 것으로 주인공이 어떤 대상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주인공과 대상 사이에 중개자가 존재하며 주인공은 이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욕망의 허구성을 보여줄 때 끌고 오게 되곤 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와 중개자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 매개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로 주체자가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데 갈등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대상을 좇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적 매개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로 서로 갈등과 경쟁 관계가 발생합니다. 필요에 따라, 즉 사용 가치에 따라 어떤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 관계 혹은 교환 가치에 따라 어떤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적 매개라는 것은 고도 산업사회의 광고에 따라서 도발되고 또 간접화된 것으로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로 매개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욕망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 욕망의 모습을 진단하는 데 사용한다는 이 내적 매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의 사회에서 한 주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개입되는 이 내적 매개의 존재는 주체가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주체의 시선을 자신에게 이끌기 때문에 주체에게 더 많은 불안을 가져오게 해 그의 욕망이 결코 실현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티우의 욕망은 콘치타를 향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내적 매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적 욕망의 경우 욕망하는 대상과 그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콘치타는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의 사랑을 욕망하죠. 따라서 콘치타는 자신의 몸을 원하는 마티우의 청을 거절하면서도 마티우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욕망하도록 해야 하기에 교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내적 매개의 한 종류로 두 사람의 욕망이 서로에게 전염되어 서로가 상대방의 중개자가 되는 경우를 일컬어 이중 매개라고 부릅니다. 각자는 자신의 욕망의 우선권과 선행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모방합니다. 마티우가 콘치타의 몸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그 마티우의 욕망을 모방하여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콘치타에 더욱 강한 욕망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콘치타가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욕망이 강할 때 마티우는 그 욕망을 모방하여 더욱더 콘치타의 몸을 욕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콘치타의 몸은 마티우와 콘치타에게 공유된 욕망의 대상, 즉 이중 매개가 되는 것이죠. 욕망이 공유되면 배가 된다라고나 할까요? 연인의 절망과 사랑받는 여자의 교태는 두 감정이 서로를 모방하려 하기에 함께 증가합니다. 콘치타는 마티우가 자신의 몸을 소유할 경우 자신의 모든 가치가 상실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티우의 욕망을 자극하는 중개자들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남자인 모레니토가 몬치타와 함께 있는 모습, 두 번째는 마티우 몰래 춘
콘치타의 나체춤을 감상하는 관객들, 마지막으로는 콘치타의 계획된 또 위장된 무관심을 꼽을 수 있겠네요. 위장된 이 무관심이란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의 흘러넘침이라는 말이 많이 와닿습니다. 욕망의 대상이 꼭 콘치타의 몸이라고 꼬아서 바라볼 필요는 없죠. 욕망의 대상이 만약 콘치타라면 콘치타에 의해 상정된 중개자들의 욕망을 모방한 것일 테고, 만약 욕망의 대상이 콘치타의 몸이라면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이 콘치타의 욕망을 모방한 것일 겁니다. 결국 마티유가 추구하는 것은 콘치타나 콘치타의 몸이라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매개적인 요소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된 콘치타의 환영일 뿐, 대상 자체로서의 콘치타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주체가 지향하는 것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이 욕망의 허구성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다른 소리긴 하지만 테러다 뭐다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상응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장면들이 영화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우발적인 내러티브들로 인해 이렇게 영화는 논리적이지 못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은 각각의 어떤 연관성도 없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어주는 장치이지만 이 욕망에 유예되고 지연됨의 결과로 결국 불연속적인 내러티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다 헌신짝 되고 여자가 전부를 주면 남자는 도망간다는 어쩌면 조금은 예스럽고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같기도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제2막 제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림자 같아서 쫓아가면 달아나고 달아나면 쫓아온다네 라는 구절에서부터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이라는 트와이스 치얼업 가사의 한 구절까지 역시 튕기는 여자가 매력이 있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속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